안녕하세요. 아이언페이스입니다. 이제 2022년 12월 마지막 주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먼저 올 한 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파이를 채굴하며 생태계를 키우는데 공헌을 하셨던 파이오니어 여러분들과 무엇보다 개인 사업장을 통해서 파이 결제를 진행하고 계신 사업주, 대표자분들께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KYC 진행이 생각보다 더디고 힘든 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파이 네트워크는 2022년 한 해 그동안 어떤 블록체인도 성취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진행하였고 또한 계속 성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재 매우 혼탁한 암호화폐 시장을 간단히 정리해보고 이것이 파이의 미래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이와 함께 파이 네트워크의 현재를 잠시 살펴보면서 파이의 궁극적인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파이오니어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총 자산 450조 원을 운용하고 있는 글로벌 투자 회사인 구겐하임 파트너스의 투자 운용 책임자인 스콧 마이너드는 얼마 전 블룸버그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현재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습니다. 현재의 암호화폐 시장은 마치 과거의 인터넷 버블과 같은 상태이며 대부분의 암호화폐들이 실패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하고 있고 19,000여 개 이상의 코인들 대부분은 실패 가능성 또한 매우 높을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암호화폐 거래소 FTX 붕괴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산업이 앞으로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다소 의외의 이야기를 전하기도 합니다. 현재 암호화폐를 통한 초기의 실험은 반드시 일반 경제시장으로 옮겨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결국 이것은 시간의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는 듯합니다. 특히 암호화폐를 통한 통화의 디지털화는 초기 단계에 불과하고 현재는 이것을 합법화시키기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이미 2019년도에 암호화폐의 왕자는 비트코인은 아닐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아직 시장에 출연하지도 않았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한편 어제 미국 의회에서도 암호화폐 관련 규제 법안 도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결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최초의 연방 규제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상원에서 은행과 주택 그리고 도시문제위원회의 펜실베니아 출신의 팻투미 상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의 투명성을 위한 일종의 스테이블 코인 트러스트법으로 불리고 해당 법안은 모든 결제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자에게 등록된 회계회사에 표준화된 공개 요구 사항과 그 증명을 적용시켜서 투명성을 확립시키겠다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돈과 결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흥미로운 기술 개발입니다. 미국 달러를 디지털화시키고 전 세계적으로 즉각적이며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 기반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스테이블 코인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실물 결제 전반에 걸쳐서 널리 사용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향후 미국에서는 지불 준비금을 확보한 대기업 유통 채널에서 통용되는 매우 다양한 스테이블 코인이 탄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기존의 코인 발행사들과는 달리 상품을 기반으로 하는 실제 실물 결제 채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코인 도입은 이미 유동성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결제 화폐의 디지털화를 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탈중앙화 과정과 KYC 인증 기반 파이코인이 미국의 대형 유통시장에서 좀 더 쉽게 자리 잡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미국 달러 가치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일반 상품 가격과 연동된 일종의 CPI, 즉 소비자 물가지수 스테이블 코인의 가능성도 염두에 둘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저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하여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현재 파이 네트워크는 드디어 약 200만 개 이상의 메인넷 지갑을 형성하였습니다. 현재 파이코어 팀의 추가 예비 지갑 주소 안에는 약 4,400만 개 이상의 파이가 이동되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추가로 적어도 약 20만 개 이상의 파이 지갑이 추가가 되어서 220여만 개의 수준으로 2022년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KYC가 생각보다 많이 지연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메인넷 지갑 숫자도 이미 300만 명 이상의 KYC 통과자를 고려하면 여전히 많은 작업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초기 100만 개 파이 지갑 도달은 매우 빨리 진행되었음을 감안해보면 시장 분위기와 정부 정책 등의 속도에 따라서 파이 KYC와 그 지갑의 완성 속도도 크게 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2022년은 자체 개발 KYC 초기 모델의 AI 진화 과정이 더욱더 성숙하였고 이번 KYC 장애 요인들 제거에 의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월 100만 개 혹은 200만 개 수준의 파이 지갑 설정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바로 내년 2023년 6월 28일 파이 투데이쯤에 대단히 기대할 만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동안 파이코어 팀은 이미 창업자 부부가 밝힌 대로 그들의 최종 목적인 파이코인을 통한 스마트 계약, 즉 디파이 시스템의 준비와 안정적인 초기 가격 운영을 위해서 어쩌면 자체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의 준비가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상을 쉽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파이코인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었다면 파이코어 팀이 이렇게까지 신중하게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을 집중할 이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투자사들의 펀딩이 진행이 되었더라면 99.9% 이상의 코인들이 진행해왔던 그 길을 그대로 진행하였을 것이며 어쩌면 2022년 말 혹은 2021년 초에 1000만 명 채굴자가 도달했던 그 시기에 이미 거래소 상장이 완료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1월 말 이후에 파이 네트워크의 글로벌 노드는 크게 변동되었고 2022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기존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했던 중국 지역의 노드가 크게 줄어들었고 대한민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을 제외한 거의 순위권의 모든 국가들의 노드 숫자에 큰 변동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제 명실상부하게 노드 1위 국가는 대한민국이 되었고 중국도 그 차이를 점점 다시 따라잡고 있는 듯합니다. 이번 노드 숫자의 큰 변화는 중국 지역의 가짜 계정 문제로 KYC에 대한 집중 견제를 받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많은 공장형 채굴 노드 또한 정리가 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판단이 됩니다. 2위였던 베트남 지역 역시 같은 현상으로 파악해 본다면 한국이나 일본, 미국 등 VPN을 사용하지 않는 선진국형 인터넷 시스템 국가들만이 파이 네트워크에서 그 큰 수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파이 액티브 노드 역시 20만 개 후반에서 다시 5만 5천 개 수준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채굴자들에게는 노드 귀인은 오픈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드 설치를 통해서 더 많은 채굴량을 확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2년 파이 네트워크는 무엇보다 기념비적인 3,500만 명 이상의 글로벌 채굴자 그룹을 달성했다는 데 있습니다. 상장 이전 암호화폐 모델에서 파이 네트워크와 같은 결과는 없었으며 이러한 메가 채굴 네트워크의 형성을 통해서 코어팀의 전략대로 파이 기반 앱 생태계가 구축이 되었으며 이를 통해서 다시 파이는 비트코인을 통한 피자 구매의 전설을 넘어서서 적어도 1000만 개 이상의 파이가 상장하기도 전에 실물 상품과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여서 화폐의 기능을 발휘하면서 사용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물론 이 안에는 파이 네트워크가 제시한 그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나는 명목 화폐와의 교환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만 시장 교란 행위에 해당하는 수준의 거래에 대해서는 향후 분명히 코어팀의 엄중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파이코어 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다시 2차 해커톤을 통해서 새로운 세대들을 위한 파이 앱을 확보하고자 하며 이것은 다시 KYC 속도가 늦어지는 이유로 잠시 정체된 파이 네트워크에서 다시 한번 큰 활력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22년이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파이 네트워크의 원년은 어쩌면 2023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 많은 채굴자들이 채굴 진행을 멈추게 된 이유였던 KYC 진행 속도는 이제 그 알고리즘 개선을 통해서 점차 그 장벽들이 제거되면서 앞에서 살펴본 대로 충분히 월 100만 명 이상의 진행 속도를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1000만 명 달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지갑 형성 면에서는 추가로 스크리닝 작업이 작동이 되기 때문에 KYC 통과자 숫자와 지갑 완성의 숫자는 다소 차이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번 2차 해커톤 발표를 통해서 1차 해커톤 참가 개발자 그룹들 또한 새로운 앱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고 새로운 세대의 개발자 그룹이 파이 플랫폼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더 다양한 생태계 앱 확보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현재 대부분의 파이오너들의 오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파이가 KYC 속도가 늦어져서 많은 채굴자들이 파이 채굴을 중단하면 파이 네트워크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그것입니다.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KYC를 통과한다고 해도 대부분의 파이오너들은 락업 기능으로 실제 현재의 파이 생태계에서 즉 파이 체인몰이나 파이 바텀몰 그리고 개인 사업장과 개인 간 물물 교환 P2P 시스템에서 사용 가능한 파이는 1인당 200개 이하, 정확히 약 150개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파이의 KYC 진행은 기존 채굴자들의 만족감에는 영향을 줄 수가 있지만 아직 비상장인 파이 네트워크의 생존을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며 KYC가 늦어져서 더 이상 파이 채굴자들이 늘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비관론도 전혀 상황이 맞지 않다는 것을 아래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KYC 규정에 대해서 스스로의 매우 엄격한 기준을 통제하고 있을 뿐 실제 파이의 가치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파이가 이토록 KYC 규정을 스스로 매우 엄격하게 지켜나가고 있는 이유는 바로 파이는 창업자 부부가 이미 언론을 통해서 공개하였듯이 스마트머니를 추구하는 디지털 화폐라는 점입니다. 현재 1차 실물 결제 앱 구축을 통해서 결제 사용 케이스를 축적하고 있는 것은 보다 강력한 기반 구축의 전략일 뿐 결국 파이 개발자의 최종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파이의 결제가 관심과 새로움을 줄 수는 있지만 결코 파이코인의 최종 가치를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파이의 2차 목표는 어쩌면 그들의 최종 목표 디파이와 NFT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머니이며 이것은 결국 웹3 머니를 위한 스마트 계약 기반의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방법을 통한다고 하더라도 디지털 암호화폐가 현재 각 국가들이 발행하는 기존 명목 화폐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그들 또한 CBDC라는 강력한 디지털 화폐 시대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파이가 1억 명 혹은 10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확보하는 방법은 채굴자 그룹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용자 그룹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들은 파이가 준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탈중앙화 거래소를 통해서 이미 실물 결제 기반을 통해서 그 유스 케이스를 축적하고 있고 KYC가 완비된 코인을 자연스럽게 파이 지갑을 통해서 만들고 스테이킹과 랜딩을 통한 디파이 기능을 이용하고 또한 파이가 준비할 웹3 서비스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수억 명 사용자 기반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중앙화 거래소까지 확장이 된다면 파이의 사용자 기반은 더욱더 크게 확장될 것은 명확합니다. 그래서 지금 파이를 채굴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들은 현재의 KYC 속도에 연연하지 말고 노드를 통해서 더 많은 수량의 파이를 반드시 확보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휴와 함께 찾아온 이번 겨울의 추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